현관문이 닫히며 둔탁한 진동이 마루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떨림이 제 가슴 안쪽을 먼저 굳게 만들더군요. 손에 든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저는 그걸 두 손으로 꼭 감싸 쥐었습니다. 그래야 떨리는 게 들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들 준호가 데려온 여자 한서윤이라고 했죠. 그 사람이 제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와인색 블라우스, 금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미소. 처음 봤을 때는 그저 예쁘고 똑똑해 보이는 며느리감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났구나. 그렇게만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말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준호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목소리가 귀를 파고들더라고요. 부드럽지만 어딘가 날이 서 있는 그런 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어요. 언제였을까요? 어디서였을까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동시에 뭔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5년 전, 그때 그 목소리, 손끝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든 손에서 온기가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고 숨을 쉬는 게 조금씩 힘들어졌습니다. 제가 뭔가 대답을 해야 하는데 입술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반갑습니다. 겨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톤 높게 나왔어요. 긴장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준호는 제 옆에 앉아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까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저는 서윤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콧등에 옅은 흉터가 있었어요. 왼손 검지에 가락지를 끼고 있었고요. 그 가락지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마치 경고등처럼 보이더라고요. 아니야, 설마. 제가 너무 예민한 걸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되뇌었습니다. 5년이나 지났는데 목소리 하나 가지고 사람을 단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서윤이 찻잔을 들어 올리는 걸 봤습니다. 손가락을 가는 금태 손잡이에 걸치는 방식이 묘하게 익숙했어요. 그리고 그 향수 냄새, 공기 중에 희미하게 퍼지는 달콤하면서도 조금 무거운 그 냄새. 제가 5년 전 남편 셔츠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코끝이 찡해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이럴 수가. 정말 그 여자인 건가요? 준호가 제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고, 그냥 좀 피곤해서 그렇다고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죠.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들 앞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걱정하는 척하는 그 목소리가 제 귓전을 때렸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요. 거울이 있었다면 제 얼굴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고 싶더라고요. 아마 창백했을 겁니다. 입술에 힘이 없었거든요. 서윤이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일찍 쉬셔야겠어요. 저희가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오히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걱정되는 척을 하는 거죠? 5년 전 제 남편한테 전화 걸던 그 목소리로 지금 제 앞에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요?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찻잔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어요. 그 통증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주더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준호와 서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화장실 문을 닫고 나서야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세면대에 손을 짚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지친 눈매, 창백한 입술, 그리고 왼쪽 눈 아래 작은 점.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저 여자가 정말 그때 그 여자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물을 틀었습니다. 찬물이 손바닥에 고이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증거가 필요하다고. 확실한 증거 없이 아들한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목소리가 비슷하고 향수 냄새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약혼녀를 의심한다고 하면 준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때 느꼈던 그 서늘함이 지금도 등골을 타고 내려와요. 5년 전으로 돌아가 봐야겠더라고요. 그날로 제가 남편 휴대폰을 처음 확인했던 그날로 말이에요. 세면대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다시 봤습니다. 60년을 살아온 여자. 남편 바람 한번 조용히 덮어주고 아들 잘 키우는 게 전부였던 여자. 그런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스스로도 믿기지 않더라고요. 거울 속 제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진실을 확인하는 것도 확인하지 못하는 것도 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는 없었어요. 제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한다고요? 아버지를 빼앗아간 그 여자랑요? 손을 씻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차분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준호 앞에서 티내면 안 된다고. 일단 오늘은 아무렇지 않은 척 보내주고 혼자 조용히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수건으로 손을 닦으면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울 속 제 얼굴에 억지 미소를 띄웠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나요? 아들이 눈치채지 못할까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도 다리가 떨렸어요. 거실에서 준호와 서윤이 웃으며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에는 마치 조롱처럼 들리더라고요. 저는 다시 그들 앞에 앉았습니다. 찻잔을 들어 올리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애썼어요. 미안해요. 좀 어지러워서요. 서윤이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나이 드시면 혈압 같은 거 체크해야 하잖아요. 나이 드시면이라는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저는 60이에요. 당신은 30대고요. 제 남편이 당신한테 빠졌을 때 저는 이미 55이었죠. 늙은 아내 버리고 젊은 여자한테 간 거잖아요.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제 목소리가 조금 딱딱하게 나왔습니다. 준호가 제 표정을 살폈어요. 저는 다시 미소를 지으며 찻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려서 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났어요. 땡그랑.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귀 안쪽이 울리는 것 같았어요. 준호와 서윤을 배웅하고 나서 한참을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뒤에도 복도에 남아있는 그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달콤하면서도 무거운 그 냄새. 5년 전 제 남편 셔츠 깃에서 맡았던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현관 쪽 형광등이 깜빡거리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랬는데 오늘따라 그 소리가 유독 거슬렸습니다. 지직지직 귀를 긁는 것 같은 소음이었어요. 저는 형광등 스위치를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겨우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찻잔들이 그대로 놓여 있더라고요. 서윤이 마시던 찻잔, 준호가 쓰던 찻잔, 그리고 제 것. 세 개의 찻잔이 탁자 위에 놓인 모습이 묘하게 불길해 보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침실로 향했습니다. 서랍을 열어야 했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그 서랍을 말이죠. 침실 문을 열자 냉장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윙윙거리는 그 소리가 머릿속을 채우더라고요.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12월 말이었거든요. 바깥 공기가 제 뺨을 얼얼하게 만들었어요. 옷장 아래 서랍. 거기에 그게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서랍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갈색 봉투. 거기 안에 5년 전 그날의 기록이 다 들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자 호텔 영수증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랜드 호텔. 5년 전 제가 남편 지갑에서 찾아낸 그 영수증이었어요. 종이가 세월의 발에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지니까 바스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녹음기. 제가 남편 차에 몰래 설치했던 녹음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미쳐 있었거든요. 남편이 이상했어요.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주말에 갑자기 골프 약속이 생기고 휴대폰을 화면 아래로 뒤집어 놓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했던 겁니다. 녹음기를 차 조수석 밑에 테이프로 붙여뒀어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녹음기를 손에 쥐니까 5년 전 그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제가 이걸 처음 들었을 때 무릎에 힘이 풀려서 바닥에 주저앉았던 그 순간이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러야 할까요? 지금 들으면 확실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목소리가 서윤의 목소리인지 아닌지를요. 저는 녹음기를 켰습니다. 처음엔 잡음만 들렸어요. 스르륵, 스르륵. 차 안의 소음이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 차 시동 소리,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만날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녹음기에 바짝 갖다 댔어요. 그 다음 목소리가 나올 차례였거든요. 여자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호텔 라운지에서 볼까요? 조용한 데가 좋겠어요. 그 목소리. 오늘 제 집 거실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습니다. 손에서 녹음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겨우 붙잡았지만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다리가 저리고 허리가 굽고 목덜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정말이었구나. 그 여자가 맞구나. 제 남편이 5년 전 만났던 바로 그 여자가 지금 제 아들의 약혼녀로 나타난 거였습니다. 녹음기를 멈췄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5년 전에도 이 부분까지만 듣고 꺼버렸거든요. 그 뒤에 뭐가 더 나오는지 저는 모릅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제 삶 깊숙이 파고들 줄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얼굴을 묻었어요. 울어야 할 것 같은데 눈물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밤 10시가 넘어 있더라고요. 준호와 서윤이 간 지 2시간이나 지났던 겁니다. 녹음기와 영수증을 다시 봉투에 넣었어요. 그리고 서랍에 도로 집어넣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아니야. 이번엔 숨기면 안 돼. 5년 전에는 덮어뒀지만 이번엔 달라요. 제 아들이 걸려 있잖아요. 준호가 그 여자랑 결혼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침대 옆 서랍에 옮겨 넣었어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곳에 말이죠. 그리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에 한서윤을 검색해 봤어요. 회사 이름이 나왔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진도 몇 장 있었어요. 세미나에서 발표하는 모습, 시상식에서 상 받는 모습. 사진 속 서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당신은 지금 잘 나가고 있겠죠. 제 남편 만나고 이제 제 아들까지 손에 넣으려고 하니까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이 희미하게 보이더라고요. 5년 전 제가 남편 외도를 알았을 때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참자. 아들 생각해서라도 참자. 이혼하면 준호가 상처받는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남편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았죠. 남편은 몇 달 뒤 그 여자와 관계를 정리했는지 다시 평범하게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게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죠. 그 여자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남편한테 따졌어야 했나요? 이혼했어야 했나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그냥 어두운 천장만 보일 뿐이었죠.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덮었습니다. 추웠거든요. 12월 말 밤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왔어요. 이불 속에서도 몸이 떨렸습니다. 내일부터 뭘 해야 할까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녹음기만으로는 부족해요. 준호한테 보여줄 수 있는 누가 봐도 명확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서윤을 직접 만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단둘이요. 준호 없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더라고요.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계속 그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오늘은 호텔 라운지에서 볼까요? 서윤의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밤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곤 했죠.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윤이랑 다음 주에 정식으로 약혼식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휴대폰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약혼식이요? 벌써요? 엄마, 괜찮으시죠? 서윤이가 빨리 가족이 되고 싶대요. 준호 목소리가 들뜬 게 느껴졌어요. 저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 좋지. 엄마가 뭘 준비하면 될까? 거짓말이었죠. 전혀 좋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뭔가가 꽉 조여오는 게 느껴졌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그 안에 뭔가를 해야 했어요.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그랜드 호텔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5년 전 영수증에 적혀 있던 바로 그 호텔이었죠. 혹시 그때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계단 쪽에서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목덜미가 서늘해지더라고요. 겨울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저는 목도리를 더 단단히 감았습니다. 그랜드 호텔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까 높은 건물이 눈앞을 가렸어요. 로비로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싸더라고요. 난방이 3개 틀어져 있었던 겁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젊은 직원이 웃으며 물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5년 전 투숙 기록을 보여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줄 게 뻔했어요. 저기, 혹시 5년 전에 여기 묵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잃어버린 물건이 있어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하더니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남편 이름을 댔습니다. 직원이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그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겹쳤습니다. 죄송합니다만 5년 전 기록은
저희 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3년 이상 지난 건 자동으로 삭제되거든요. 직원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니까요. 그럼 혹시 라운지는 어디 있나요? 녹음 파일에서 들었던 그 말이 떠올랐거든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자고 했었죠.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직원이 엘리베이터 쪽을 가리켰어요. 3층에 있습니다. 3층 라운지에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조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넓은 공간에 소파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피아노가 놓여 있더라고요. 한적했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창가 쪽 소파에 앉았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밖을 봤어요.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남편과 서윤이 여기서 만났을까요? 어느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남편이 웃으면서 서윤 손을 잡는 모습, 서윤이 남편 팔에 기대는 모습,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따뜻한 김이 올라오더라고요. 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커피가 조금 흔들렸어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더라고요. 평소에는 설탕을 넣어서 마시는데 오늘은 그냥 블랙으로 시켰거든요. 혀끝이 쓰라렸지만 그 맛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해줬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건가요? 5년 전 일을 파헤쳐서 뭐가 달라질까요? 물론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냥 목소리가 비슷한 다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데 향수 냄새까지 똑같았잖아요. 그게 우연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론 이게 다 오해였으면 싶더라고요. 서윤이 그냥 좋은 사람이고 제가 착각한 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준호가 행복하게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론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진실이 뭔지 말이에요. 커피를 다 마시고 라운지를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지쳐 보이더라고요. 눈밑이 거무스름했고 입술에는 핏기가 없었습니다. 로비를 빠져나와 찬바람을 맞았습니다. 겨울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증거를 찾으면서도 한편으론 이게 다 오해였으면 싶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웠던 거죠. 준호한테 말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아들을 불러서 엄마가 의심하는 게 있다고 털어놓아야 할까요? 근데 만약 제가 틀렸다면요? 그냥 제가 5년 전 상처 때문에 예민해진 거라면 준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방해하는 늙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하겠죠. 택시가 집 앞에 섰습니다. 요금을 내고 내렸어요. 아파트 입구로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님, 돌아보니까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거죠? 서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마침 잘 만났네요. 준호 오빠가 어머님 뵙고 오라고 해서요. 약혼식 이야기 좀 드리려고요. 그 목소리가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오늘 아침 녹음기에서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아, 그래요. 그럼 들어가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손에 쥔 핸드백 손잡이가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의심스러운 며느리감이 있는데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요? 아들한테 말하시겠어요? 아니면 혼자 참으시겠어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 건지 말이에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서윤은 소파 한쪽 끝에, 저는 반대편에 앉았어요. 그 사이 거리가 이상하게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차를 끓여왔습니다.
찻잔을 서윤 앞에 놓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윤이 그걸 봤을까요?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참 걱정하는 척을 잘하네요. 저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잔 적이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녹음기 목소리가 귓속을 맴돌았거든요. 서윤이 찻잔을 들었습니다. 김이 피어오르는 걸 보면서 말했어요. 준호 오빠 말로는 약혼식을 다음 주 토요일로 하고 싶대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음 주 토요일.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진정하라고, 티내지 말라고 제 자신에게 말했죠. 그게 좋겠네요.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어머님, 제가 느끼기엔 저한테 뭔가 불편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들켰나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어요. 그 소리가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서윤이 미소를 지었어요. 날카로운 미소였죠. 처음 뵀을 때부터 느꼈어요. 저를 보시는 눈빛이 좀 이상하시더라고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뭘 알고 있는 걸까요? 저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시간을 끌고 싶었거든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라 그래요. 준호가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온 게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럴까요? 저는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한 톤 낮아졌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어요. 저도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는 건가요? 서윤 씨, 혹시 5년 전에 그랜드 호텔 라운지 가본 적 있나요?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그냥 튀어나와 버렸어요.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찰나였지만 분명히 봤어요. 눈빛이 흔들리는 걸 말이죠. 그랜드 호텔이요? 서윤이 되물었습니다. 태연한 척하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더라고요. 네. 거기서 누구 만난 적 있어요?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이제 물러설 수가 없었어요. 서윤이 잠시 생각하는 척하더니 말했습니다. 거기 회사 미팅으로 몇 번 가본 적은 있는데요. 왜 그러시는데요? 회사 미팅. 그럴듯한 변명이네요. 혹시 그때 누구랑 만났어요? 남자분이었나요? 서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가면을 벗는 건가요? 어머님, 대체 뭘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더 이상 부드러운 며느리 톤이 아니었어요. 저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이요. 5년 전에 제 남편 만난 적 있죠? 이 말을 하고 나니까 가슴이 뛰었습니다. 심장이 귀 옆에서 쿵쿵거렸어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서윤이 웃었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이었어요. 어머님도 참 순진하시네요. 남자들이 다 그렇죠. 그 순간 뭔가가 끊어졌습니다. 제 안에서 참고 있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서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놀란 것 같았죠. 그럴 만도 해요. 순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빨을 드러냈으니까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너 내 남편이랑 그때 뭐 했어?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어요. 서윤을 내려다보면서 말했죠.
호텔에서 만났지? 5년 전에. 증거 다 있어. 서윤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마주 섰어요. 제 키가 더 컸지만 서윤은 전혀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에요? 5년 전 일이잖아요. 상관없어? 내가 지금 내 아들한테 접근한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어요. 5년 동안 삭혔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너 뭐야? 우리 집안 뭐가 탐나서 이러는 거야? 서윤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집안이요? 웃기시네요. 제가 준호 오빠 만난 건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우연? 그런 우연이 어딨어. 소리를 지르고 나서 뒤늦게 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뭐 하는 거죠? 손이 떨렸어요. 서윤이 핸드백을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아니 미란 씨. 과거는 과거예요. 저는 지금 준호를 진심으로 사랑해요. 그걸 방해하시려고요? 사랑? 내가 사랑을 알아? 제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서윤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기 전에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준호한테 말씀하실 거면 하세요. 근데 누가 믿을까요? 5년 전 일을 지금 들먹이는 시어머니 말을요? 문이 닫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어요. 그 진동이 바닥을 타고 제 발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어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가슴 속에서 뭔가가 타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이제 모든 게 끝난 걸까요? 그날 밤은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왔어요.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지는 걸 보면서 생각했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서윤 말이 맞았어요. 누가 믿겠어요? 5년 전 일을 지금 들먹이는 늙은 시어머니 말을요. 준호는 분명 저를 믿지 않을 겁니다. 서윤 편을 들겠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약혼식장에 가기로요. 그리고 거기서 녹음 파일을 틀기로 했어요.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이죠. 미친 짓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도 알았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이대로 두면 제 아들이 그 여자랑 결혼하게 되잖아요. 새벽 6시에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장례식이나 갈 때 입는 옷이었죠. 그걸 꺼내 입었습니다. 오늘 제가 무너뜨릴 건 결혼식이니까 장례식 옷이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어요. 며칠 굶은 사람처럼 볼이 꺼져 있었죠. 화장을 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립스틱이 삐뚤어졌어요. 휴지로 닦아내고 다시 발랐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봉투를 꺼냈습니다. 녹음기가 손바닥에 차갑게 느껴지더라고요. 이걸로 모든 걸 끝낼 수 있을까요? 핸드백에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 나갔어요. 약혼식장은 강남에 있는 호텔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창밖을 봤어요. 토요일 아침이라 거리가 한산했습니다. 겨울 해가 낮게 떠 있었죠. 결혼식장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뒤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로비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준호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서윤 쪽 하객들이요. 모두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달려와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일찍 와서 준비 좀 도와주려고. 준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엄마, 안색이 왜 이래요?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 그냥 긴장돼서 그래.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긴장됐거든요. 손에 든 핸드백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식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자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앞쪽에는 단상이 있었어요. 꽃 장식이 화려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앞줄 자리에 앉았습니다. 신랑 어머니 자리였죠.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꽉 껴안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웅성웅성 소리가 귀를 채웠어요.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곧 시작되겠죠. 그리고 제가 모든 걸 망쳐놓을 겁니다. 식이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와 서윤이 들어왔어요. 준호는 웃고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죠. 예뻤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이 단상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제 옆을 지나갈 때 서윤이 제 눈을 봤어요. 찰나였지만 그 눈빛에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런 눈빛이었어요. 저는 핸드백 지퍼를 열었습니다. 녹음기를 만졌어요. 차갑고 딱딱한 플라스틱이 손가락 끝에 닿았습니다. 준호와 서윤이 단상에 섰습니다. 사회자가 축사를 시작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저는 일어섰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사회자가 말을 멈췄죠.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나왔어요.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저는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떨어뜨릴 뻔했어요. 겨우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결혼은 안 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잡음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목소리가 들렸죠. 어디서 만날까?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여자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호텔 라운지에서 볼까요? 조용한 데가 좋겠어요.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분명했어요. 준호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이게 5년 전 녹음입니다. 제 남편이랑 저 여자가 통화한 내용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저 여자는 5년 전 제 남편과 만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아들한테 접근한 거예요. 식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이야기했어요. 준호가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저한테 다가와서 제 팔을 잡았어요. 엄마, 정신 차리세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준호야, 이 여자는 안 돼. 엄마 말 믿어. 제발.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윤이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드레스를 들고 뛰어내려왔어요. 식장 뒤쪽 문으로 뛰어갔습니다. 준호가 서윤을 쫓아갔어요. 서윤아.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시어머니 미쳤나 봐. 5년 전 일을 지금 들먹이다니. 불쌍한 신랑. 그 말들이 귀에 박혔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녹음기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탁 하고 울렸어요. 저는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오니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댔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제 손으로 아들의 행복을 망쳐버린 건가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전화를 걸면 끊겼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엄마가 아들 위해서 한 일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화보다는 허전함이 더 컸습니다. 혼자 밥을 먹었어요. 혼자 텔레비전을 봤고 혼자 잠들었죠. 평생 익숙한 일인데 요즘은 그게 유난히 힘들더라고요. 창밖을 보면 1월 말 하늘이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은 날씨였어요. 찬바람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혼자 먹으려니까 손이 안 가더라고요. 김치만 조금 꺼내서 밥이랑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제가 잘한 걸까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약혼식을 망친 게 옳은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조용히 참았어야 했는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인가 싶어서 급하게 봤어요. 아니었습니다. 스팸 문자였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에 준호 친구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준호 친구 민수였습니다. 어머님, 저 민수예요. 준호 괜찮은지 여쭤보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가 왜? 무슨 일 있어? 준호가 요즘 회사도 자주 빠지고 술도 많이 마시더라고요. 서윤 씨랑 완전히 끝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다행이라는 생각과 동시에 아들이 힘들어한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민수야, 준호 좀 잘 챙겨줘. 부탁이야. 네, 어머님. 그런데 어머님도 준호한테 연락 한번 해보세요. 준호가 어머님 생각 많이 하더라고요. 통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저를 생각한다고요? 그럼 왜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아직도 화가 난 건가요? 아니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건가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이른 시간인데 문을 열었어요.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가 길어져 있었어요. 얼굴도 수척해 보였고요.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에 눈이 살짝 쌓여 있었습니다. 밖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던 거죠. 엄마. 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와. 준호가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으면서 저를 힐끗 봤어요. 제 얼굴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엄마, 많이 마르셨네요. 너도 그렇던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어요. 준호도 따라 들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냉장고 소리만 윙윙 들렸어요.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서윤이랑 끝났어요.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다행이라는 안도감과 아들이 힘들었을 거라는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그래. 이렇게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어요. 서윤이가 인정했어요. 아빠랑 만났던 거. 우연히 저를 만난 건 맞는데 나중에 제가 누구 아들인지 알았대요.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 헤어졌죠. 뭐? 당연히. 준호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걱정됐어요. 엄마, 미안해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연락 안 한 거. 화났던 건 아니고 그냥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미안하지. 내 약혼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준호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가 안 막았으면 저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여자랑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한 방울이 뚝 떨어졌어요. 준호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엄마, 왜 우세요? 그냥 내가 이해해줘서 고마워서. 준호가 제 옆으로 와서 앉았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이제 우리 둘이서 잘 살아요. 괜찮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 우리 둘이서. 창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눈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용서했을까요? 준호는 저를 용서했다고 했지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죠. 그리고 저 자신은 용서할 수 있을까요? 5년 전에 침묵했던 제 자신을요. 그때 말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으니까요. 엄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준호가 냉장고를 열었어요. 텅 빈 냉장고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엄마,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장 좀 봐올게요. 그래, 같이 가자. 저는 외투를 걸쳤습니다. 준호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밖으로 나가니까 눈이 제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갑고 부드러웠어요. 준호와 나란히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시작일까요? 아니면 그냥 상처 위에 덧댄 반창고일까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아들이 제 옆에 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